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미국 증시 신고가 속 마지막 기회 옵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곧 승부 봐야 될 만한 타이밍이 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이번 눌림목기에는 절대 놓치시는 일 없길 바라면서 여러분들께 오늘의 정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는 보다 더 색깔 있는 이야기, 좀 강력한 주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정말 눌림목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판단해 보고 우리가 눌림목이 나온 뒤에 왜 상승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최근의 분위기를 간단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보다는 전체적인 전체 다양한 뉴스와 시황을 살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은 총정리하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 리얼미국 주식은 매주 3개의 영상을 통해서 3번의 영상을 통해서 10시 부근에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매번 시청해 주시고 리얼미국 주식 속보를 통해서 다양한 뉴스들 실시간으로 전달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나씩 뉴스 일일이 찾아보기 힘드신 분들은 꼭 접속하셔서 실시간 뉴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하나씩 해볼 건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첫 번째는 7월에 발생 가능한 위기를 확인해 볼 겁니다. 어떤 위기가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볼 거예요. 뭐 TJ 잔고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저와 함께 영상을 제작하고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는 지금 이제 김동숙 대표가 매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영상들 직전 영상을 통해서 TJ 잔고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슈적인 내용들을 주로 많이 다루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줄어드는 아마존의 소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거고요.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리고 연방준비원회 의사록을 통해서 언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언급이 됐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노동 고용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사실 신기루에 좀 가깝거든요. 왜 고용 지표가 잘 나오는데 왜 이게 신기루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체크해 볼 거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저는 증시 경제가 AI 로봇 관련된 기업들을 중심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간단하게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도 해볼 건데요. 맨 마지막에는 플러스 중국은 최근에 어떻게 이 미국에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요거까지도 확인하면 정말 2025년도 넘어서서 2026년도까지 대세 상승 가능성이 왜 높아 보이는지 이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해당 이슈까지 다양하게 한 번씩 다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아마존의 최근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정말 좀 생각보다 충격적인 이슈인데요. 아마존 프라임데이 첫날, 이제 아마존의 가장 대표적인 매년 7월에 오는 행사죠. 할인 행사입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41% 급감했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애초에 이제 프라임데이 자체의 기간을 많이 늘리기도 했어요. 늘려가지고 이제 첫날 많이 뭐 애초에 뭐 3일 동안 하던 거 5일, 10일 하면 당연히 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구매하는 수요가 좀 나눠지겠죠. 그래서 뭐 감소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걸 감안했을 때에도 41%라는 수치가 워낙에 좀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해당 지표를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 둔화 조짐이 나왔다. 소비자들은 특히 고가 전자제품 대신 생필품 중심의 저가 위주의 소비를 했다. 근데 이게 여기까지 41% 급감한 거야. 기간을 늘렸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좀 수상한 흐름이죠. 확실히 사람들의 지갑이 다치기 시작했다는 게 좀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행사 기간 연장과 대중국 관세 강화는 관세가 올라갔죠. 30에서 40%. 특히나 생필품들은 특히나 이제 관세를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꼭 반드시 사야 되는 물품들이 있잖아요. 꼭 사야 되는 물품들 위주로 가격이 올랐지만 구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통계 신뢰성을 반박했지만 자체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떤 물품이 어떻게 팔렸는지에 대해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특히나 그리고 이 전에 이미 조짐이 있었습니다. 아마존하고 미국에서 생필품 판매로 양대 산맥이 누굽니까? 월마트 아니겠습니까? 미 월마트는 이번 분기 실적,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예상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2분기, 3분기 앞으로는 실적 발표할 때 보통 2분기 실적이라고 한다면 보통 4월부터 6월, 5월, 6월까지 매출 난 걸 가지고 발표하면서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예상치도 같이 공개하거든요, 보통.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어떻게 우리 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기대감이 명확하게 있어야 보통 기업의 실적이 성장한다는 기대감에 주식을 많이 사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발표하기 바쁜 시기가 실적 발표 시기인데 이 월마트는 심지어 공개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측이 안 된다는 거죠. 애초에 예측도 안 되고 좋은 예측도 안 나올 것 같다 보니까 그런 이제 과거에 나는 이제 예측을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결과를 아마존도 피해갈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중국산 관세로 인해서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의해서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악재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경제는 판매량이 너무 잘 돼가지고 판매량이 너무 많고 소비가 너무 잘 돼서 물가가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가가 좀 적절히 떨어져줘야 뭘 할 수 있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판매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선구매 수요가 확실히 사라졌고 관세로 인해서 이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하니까 판매량이 쭉 떨어지더라. 그래서 본격적인 과소비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씩 더 올라가는 신호가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되셨죠? 여기다가 연방준비원회 의사록을 통해서도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나왔는데요. 바로 연방준비위원회 의장들은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7월 달은 금리 인하가 아직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9월 달은 너무 유력해 보인다. 이때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세한 얘기를 보면 연준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는 거죠.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사이에서 금리 인하 여부를 듣고 내부 갈등 중이다. 일부 위원들은 인하를 반대했지만 트럼프가 임명한 보월 월러 이사는 최근 인하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확실히 트럼프가 심은 인사들이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파월 의장은 경제 지표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며 9월 인하 가능성을 현재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본격적인 물가 영향은 7월에서 8월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연준의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라는 거 보이죠. 확실한 지표만 나오면 나는 금리 인하 할 거야 라고 이제 너무 큰 억지는 부리지 않고 난 지표 보면서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앞서 보셨던 원래 이것만 보면 부정적인 이슈로 보이지만 위에 신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죠? 신호들이 진짜 구매를 안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뉴스를 보면서도 확실히 지표만 나오면 트럼프하고 그 파월 의장하고 사이는 안 좋지만 확실히 인하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셔도 되겠다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전 이건 이민자 추방 정책 때문에 나온 신기루 현상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보면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민자를 추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서아프리카 5개국 정상에게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송환을 요청했다. 국무부는 이민자들을 망명 심사 중인 동안에도 본국 송환 없이 수송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서아프리카 정상들이 수용했는지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공개석상에서 언급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3국 이민자 수용 정책을 확장 중이며 지금 현재 다양한 국가 간의 외교고 정상화도 추진했다라고 이야기 나오는데요. 요즘 시위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민자는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도 소비를 계속 일으킬 수 있는 핵심 지금 현재 핵심 미국 경제 성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라고 했던 게 이민자를 특히나 많이 받아들였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노동력을 저가에 제공하면서도 소비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민자를 내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첫 번째 소비는 어떻게 될까요? 소비도 줄어들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하는 사람이 노동, 사람들이 이제 시위하느냐고, 일도 못하고, 심지어 가지고 있었던 돈들도 떨어지면 소비를 당연히 못하겠죠. 애초에 이제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하지 않으면 돈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노동력. 이 노동력 시장에서 이민자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나오게 되냐라고 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용 시장에 신기루가 생깁니다. 마치 그러니까 저렴한 인건비가 빠지니까 인건비를 비싸게 주고 지금은 사람을 써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잠깐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지금 이제 실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노동자들이 사실 정신 국민은 아니라고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통계들에서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민자들은 이제 통계에서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업자가 됐는데 분명히 실업 상태이고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불법 이민자라는 프레임 때문에 일도 못하고 심지어는 국민으로서도 실업자로도 인정을 못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노동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계속해서 이민자 추방 정책을 통해서 소비도 줄이고 심지어는 이제 이 노동 시장도 바꿔내려는 현상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도 어떻게 될까요? 안 좋아지겠죠. 경제 당연히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트럼프는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다고 봐요. 왜? 앞서 설명이 드렸던 바와 같이 트럼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금리 인하가 필요하고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경제가 좀 적당히 안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은 이제 주요 지지자들 자기 공화당이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을 건드렸다가는 자신의 정책이라든가 방향성에 이제 태클을 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교적 자신의 당 공화당이 주장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게 되면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부분이 시위도 많이 벌어지지만 미국 내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이민자 추방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콘크리트 공화당 지지층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적당한 경기 침체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본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은 다시 이민자 정책이 이렇게 강력하게 추방 정책이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결국 이민자 추방 정책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면 누구라도 또 미국에 오고 싶은 나라니까요. 그죠? 특히나 뭐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절실하게 많이 안 느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특히나 먹고 살기 힘든 국가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본국에서 일하는 거하고 미국에서 일하는 거하고 페이가 거의 뭐 5배, 10배 차이가 나는 경우도 훨씬 많기 때문에 이민자를 언제든지 좀 불러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당장 경제를 살짝 안 좋게 하려는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 시장 둔화되고요. 노동 시장도 악화됩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뭐 되게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업률 뭐 내려가고 다 좋아 보이지만 사실상 이 저렴한 인건비를 가진 노동자가 사라지면 노동 시장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신기루에 그치지 신기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치하고 너무 다르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미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야겠죠. 뭐 제 주장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보고 취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트럼프가 유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번에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유도하고 싶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산 이 관세가 적용되는 가운데 비싼 관세가 적용된 물품을 사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현재 금리를 인하시키려는 분위기를 현재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죄송합니다. 먹이 너무 아파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금리 인하를 트럼프가 유도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이걸 가지고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무서워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경제가 결국 안 좋아지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이 겁내고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좋은 매수 타이밍으로 잘 응용하신다면 좋은 매수를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TGA 잔고가 채워지는 과정 속에서 유동성에 대한 문제로 증시는 한 번쯤 작게라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타이밍을 잘 노려보면서 매수를 이어가 보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는 이번 눌림목 이후에 큰 성장이 기대되는 이유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제 중국도 경제 회복을 좀 들어갑니다. 드디어 건들지 않았던 부동산을 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심이란 얘기거든요. 미국이 돈 많이 푸니까 자연스럽게 환율적인 문제가 많이 사라져서 그에 맞춰서 부동산 부양 정책을 내놓은 거예요. 미국도 부채를 엄청 많이 쓰니까 이제 중국도 그에 맞춰서 부채 쓰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이거 소문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추경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미국이 정책이 통과될 분위기니까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도 부양시키고 한국도 부양시키고 그리고 미국도 부양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분위기를 전 세계가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번에 만약에 단기적인 위기가 온다고 해도 너무 겁내지 마시고 베팅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요 지표 발표에서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15일 날짜로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지표 여태까지 상황을 보면 구매력이 많이 꽤나 떨어져서 너무 심각할 정도로 올라가진 않을 거라는 예상이 좀 듭니다. 아마존 사례를 보시면 직접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뭐 그 이외에는 뭐 지금 이번 주에 볼 만한 건 딱히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15일 날짜로 다가오는 물가 지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발표는 역시나 15일부터 지속됩니다. 요것도 제가 싹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원래 오늘 실적 발표 이야기 많이 하려고 했는데 뭐 실적 발표가 뭐 많이 나온 게 없어가지고 요거 나오는 거 확인하면서 공개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